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오롯이입니다. 며칠 전 60대 후반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는 아직도 현역처럼 바쁘게 산다 하고, 누구는 벌써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도 못 오른다 하고, 그렇게 한 명씩 돌아가며 안부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시선이 자꾸만 한 사람에게 쏠리더군요. 그 사람은 자식 자랑도 안 했고, 돈 얘기나 건강 자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그 사람 얘기엔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물어보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차 안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난 진짜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부러운 사람이 됐을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수록 중심에 앉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괜히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지만 그게 뭐여? 한 사람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자식 잘 된 사람? 아닙니다. 모임 끝나고 제일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은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68세 김영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부럽지 않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 안 쑤시고 버스 한 번에 타고 장 보고 와서 반찬 두어 가지 만들어 놓고 산책까지 다녀오는 사람. 그게 너무 부럽더라. 김영자 씨는 지금 하루에 약을 8개 먹습니다. 무릎, 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 번 감기 걸리면 꼭 병원 2번은 더 가야 하고요. 걸을 때마다 계단이 무섭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단풍놀이 가자고 해도 난 그냥 사진만 보내줘.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 조용하던 박금자 씨가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새벽 6시에 나가서 공원 2바퀴 걷고 와. 걷고 나면 속도 뚫리는 것 같고 밥도 더 잘 넘어가고 하루가 다르더라고. 그 순간 모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박금자 씨한테 자식은 뭐해? 묻지 않았고, 요즘 돈은 괜찮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멋있다. 언니처럼만 늙고 싶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강은 멋이 됩니다. 건강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은 부러움을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신체 기능의 독립성입니다. 걷고, 씻고, 움직이고, 먹고, 대화하고.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느냐. 그 한 끗 차이가 존중받는 노년과 안쓰러운 노년을 가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노쇠는 영혼을 뒤흔든다. 몸이 지탱하지 못하면 마음도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노년에 남는 건 결국 몸입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사랑도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지금부터 운동해봤자 늦은 거 아냐? 이미 병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 아산병원의 실험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3개월 이상 한 그룹은 우울감, 수면장애, 관절통, 심지어 인지기능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만들어지고 혈관은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은 자존심입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허리 펴고 걷는 그 뒷모습 하나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중심에 섭니다. 몸을 가꾸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품이 생깁니다. 건강은 늦게 시작해도 이자는 쌓입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스트레칭 3분, 하루 30분 걸으세요. 계단도 좋습니다. 식사에 단백질 꼭 넣으세요. 고기 조금, 두부, 달걀, 뭐든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 일정을 캘린더에 적어 놓으세요. 부러움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몸이 앞으로 5년, 10년 뒤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지, 눈치 보게 만들지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요,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다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러움의 진짜 정체는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꾸려가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정씨 할머니는요, 남편이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꽤 나옵니다. 생활비 걱정은 없어요. 명절마다 자식들 용돈도 챙겨주고 손주 생일이면 옷도 사줍니다. 근데요, 정작 본인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도 쉽게 못 사 마십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 남편 눈치가 보여. 내가 돈이 없잖아. 정씨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30대부터 60대 중반까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느라 자기 명의 통장 하나 없이 살아왔죠. 지금도 용돈 받으려면 나 요즘 속옷이 낡았어. 이 말부터 꺼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매달 손 벌리는 느낌. 그게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요. 그런데요, 같은 모임에 나오는 강씨 할머니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습니다. 한때 동네 옷가게에서 일했고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주 3일 급식 도우미로 일합니다. 월급 70만 원. 그런데도요, 그분은 말합니다. 그 돈이면 충분해요. 이건 내 돈이잖아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걸 쓰는 태도에서 삶의 무게가 갈립니다. 같은 70만 원이라도 누구는 쓸 때 숨죽이고 눈치 보며 쓰고 누구는 쓸 때 어깨 펴고 웃으면서 씁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존감은 경제 수준보다 경제적 통제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이 떠오릅니다. 소유가 자유를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생긴다. 정씨 할머니는 소유는 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쓰는 권리는 자기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돈을 어떤 감정과 연결시켜 왔느냐가 노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돈 허락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강씨 할머니는 스스로 벌면서 돈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느낍니다. 이게 존중받는 삶과 눈치 보는 삶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지금 일도 못하고 연금도 적은데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거야?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 감각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기 명의 통장을 따로 만들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나 스스로 정하세요. 그게 3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존감 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난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중에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건 아빠 몫이 아니야. 굳이 드릴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돌아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돈이 많은데도 안쓰럽게 보이는 사람은 늘 허락받듯이 씁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당당한 사람은 자기가 쓸 줄 압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수입이 아니라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자기 돈 쓰는 사람이 당당하다는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가장 깊이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정작 나는 외롭다는 현실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교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에 썼고 명문대 보내려고 과외비만 한 달에 몇백씩, 결혼할 때는 자식들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나는 없어도 되니까 애들만 잘 되면 됐지. 근데 지금은요? 큰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지방에서 바빠서 전화도 잘 못하고 작은 딸은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보는 게 전부예요. 전화도 내가 먼저 해야 받아요. 아픈 얘기는 안 하게 돼요.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부담될까봐. 그 말 끝에 정씨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모든 걸 줘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도 시간도 돈도 내 인생도.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한테 남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계에 여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다 주다 보면 남은 마음조차 말라버립니다. 반대로요,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윤 씨 할머니와 최 씨 할아버지 부부는 자식들 다 대학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후엔 스스로 서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식은 잠시 맡은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이 부부는 자식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둘만의 날. 영화도 보고 텃밭도 가꾸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런 부모를 자식들이 더 자주 찾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없이도 잘 지내니까 안심이 돼요. 그래서 더 연락하게 돼요. 서울대 노년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삶의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서적 안정도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살면 돼. 그 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건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만드세요.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걸 내가 먼저 느껴야 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걸 주었는데 외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남에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도 자립한 사람은 오히려 자식과 더 가까워집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일, 그건 나 자신을 챙기는 일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삶을 잘 꾸려온 사람들은 몸과 돈, 가족만 챙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겐 말투에서도 여유가 있고 행동에서도 존중이 느껴지고 분위기에서도 사람을 편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딘가 불편하고 괜히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모임에 가면 항상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같이 가자고, 자리가 비었다고 언제나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모임에 늘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입고 말도 예의 있게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엔 잘 앉지 않아요. 왜일까요? 정말 이상하게도 말로는 늘 잘해요. 아휴, 그런 일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지내시는 거죠. 그런데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칭찬을 들은 것 같은데 묘하게 기분이 상해요.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톤이 있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표정은 빈정거리듯 웃고 시선은 사람을 제듯 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대가 하는 말보다 자기 할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하게 됩니다. 괜히 기분 나빠질까봐 한마디 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말 돌려서 지적하잖아. 반대로 민정 씨는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하고 딱히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민정 씨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들을 줄 알거든요.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한마디만 조용히 건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마음 이해돼요. 사람들은 그 말에 울컥합니다. 칭찬보다 위로, 조언보다 공감. 이게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한 심리 실험에서 낯선 사람과 10분간 대화를 나눈 뒤 서로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끌어낸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결국 부러운 사람은 말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칭찬하는 말 속에 무심코 비교를 섞고 있진 않나요? 와, 나이 들었는데도 그 정도 하시는 거면 잘하신 거죠. 에이,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이런 말,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상대는 돌아서며 씁쓸해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말이 공손하다고 품격 있는 건 아닙니다. 표정, 말투, 말의 방향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강, 돈, 가족, 말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마지막 태도는 하루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자신만의 리듬으로 채워갑니다. 그 차이에서 노년의 품격과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72세 유씨 할아버지는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오후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어느새 저녁이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하루가 1년 같아요. 몸도 찌뿌둥하고 사실 내가 아픈 건지 심심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늘 바쁘게 움직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고 싶은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쉬고 싶다는 말. 그건 정말 바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강씨 할머니는 65세에 복지관에서 우연히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처음엔 잘 그리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도 그림을 내고 그림 친구들과 제주도 스케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붙잡고 있으면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나이는 같아도 에너지가 다릅니다. 눈빛, 말투, 웃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뭔가 있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바쁘고 밝고 살아있어 보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치매 위험도 47%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취미의 기능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내가 뭔가에 몰입하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고 나만의 일정이 있다는 사실. 이게 사람을 젊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일본 노인복지 전문가 히라카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엔 심장이 뛰는 일을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 짧지만 정말 강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몸이 늙어서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춰가는 걸 스스로 방치해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손재주도 없고 그림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걸 지금부터 해보는 게 취미입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꼭 재능이 없어도 괜찮은 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소한 활동.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당신만의 취미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매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주는 작지만 강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부러워하는 5가지 삶의 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모임에는 늘 괜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만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모임에서 은근히 꼴불견으로 찍히는 사람들, 그 특징은 뭘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모임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 3대 유형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돈 자랑하는 사람. 나도 몰랐는데 그 집값이 그렇게 오르더라고. 내가 젊어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이 한마디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 사람은 말끝마다 은근슬쩍 나는 뭔가 좀 달라 라는 기류를 흘립니다. 요즘 같은 때 주식으로 수익 좀 냈지 뭐. 아, 거긴 작년에 샀어야지. 난 그땐 이미 정리했거든. 내가 젊었을 땐 진짜 미친 듯이 벌었어. 어디 모임에 가도 앉자마자 입에서 나오는 건 수익률, 부동산, 주식, 법인, 차, 골프장. 끝도 없습니다. 누가 한마디도 안 물었는데도 말이죠. 요즘은 독일차 아니면 허리가 아프더라고. 벤츠도 이제 S로 바꿔야지. 아들 이번에 대한동 빌라 들어갔는데 사실 내가 도와줬지. 뭐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 이럽니다. 또 시작이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9에서는 사회적 자랑 소셜 브래깅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가지 유형의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1. 돈이나 성공을 자랑하는 대화. 2. 평범한 일상 대화. 3.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화. 그 결과 자랑만 한 사람은 매력도, 신뢰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상대를 작아지게 만든다는 걸. 부러움은커녕 불쾌함과 피로감만 남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모임에서 가장 먼저 소외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끊자고 한 건 아닌데 어느새 다들 그 사람만 빼고 연락합니다. 모임이 생겨도 걔만 안 오면 다행이지. 이런 분위기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돈 자랑은
결코 관계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화의 무게를 한쪽으로만 기울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은요, 돈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에서 여유와 품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 자식 자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은요,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며느리가 나한테는 절대 말대꾸 안 해요. 딸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 회사에서도 운 좋았던 거지. 이제 그만 좀 하셔도 됩니다. 모임에 앉아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우리 애가로 시작해서 후식 나올 때까지 자식의 수저, 연봉, 차, 집, 학력, 인성까지 풀옵션으로 나오는 분.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 표정은 좋겠다가 아니라 속으로 제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 주제가 뭔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애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둘째, 본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이 곧 자기 자존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전 지인 모임에서 박씨 아주머니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무 달았잖아요. 그것도 땡땡전자예요. 요즘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성실함이 있어야죠. 걔는 어릴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어. 그 얘기가 끝나자 옆에서 조용히 밥 먹던 민정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애가 잘 지내는지도 갑자기 헷갈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식 자랑은 타인의 자식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부모 자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비교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어머, 그 집에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공무원이면 괜찮죠? 안정적이니까. 요즘은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애는 좀 다르더라고. 이 말들 안에는 수십 겹이 뾰족한 비교와 은근한 깎아내림이 들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자신의 자녀를 자주 자랑하는 부모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존감이 불안정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자랑은 사실 내 자식 괜찮죠? 라는 확인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우리 애까지 평가받는 기분이라 괜히 불편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음 모임에서 그 사람 옆에 앉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축하고 세 번부터는 피곤함입니다. 진짜 멋진 부모는요, 자식 얘기를 안 해서 멋진 게 아닙니다. 자식 얘기를 할 줄 아는 선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 지인 자랑하는 사람. 이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아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내 친구 남편이 검사인데 그러더라. 우리 조카가 서울대인데 그쪽은 요즘 분위기가 또 달라. 그거? 내 지인이 거기 본부장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랑 친하다, 어디 줄이 있다, 나는 사람발이 있다. 이걸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 만만한 사람 아냐? 근데요,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데 당신은 대체 뭐죠? 이런 분들은 대화 중에도 지인 얘기를 자꾸 끌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백신도 우리 병원장님이 먼저 전화 주셔서 맞은 거야. 어제는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뭐 도와달라고 하더라니까. 우리 동서가 구청에 있어서 그런 건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돼. 그 말 끝에 남는 건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피곤하겠다입니다. 지인 자랑의 본질은 결국 나는 줄 잘 선 사람이다. 나는 어디서든 쉽게 안 당할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에게서 점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을 닫아갑니다. 왜냐고요? 그 지인이 아무리 대단해도 당신은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건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비교당하고 늘 작은 사람이 된 느낌이 듭니다. 어쩌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지금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 많다며. 그럼 그 사람들이랑만 지내시죠. 지인 자랑은 관계를 넓혀주는 말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드는 말입니다.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안다 해도 그건 허세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유독 부러워하는 5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사람, 자기 돈을 스스로 쓸 줄 아는 사람, 가족과 거리를 지켜도 따뜻한 사람, 말투 하나에도 품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반대편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랑으로 위장한 비교, 듣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모임의 중심에 앉게도 어떤 사람을 조용히 명단에서 지우게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 그 사이 어딘가를 오가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부러워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고, 누군가의 삶 앞에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괜찮게, 더 따뜻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 한 걸음씩만 바꿔보세요. 몸을 돌보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말 한마디를 품고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후반전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